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해능입니다. 저번 주까지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또 보시기도 하고 본인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인간 화쟁.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간 화쟁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애니어그램 안에서는 이제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 화쟁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들, 인간 세계의 아주 다양한 유형들을 저희가 일단 살펴보고요. 그것들에 있어서 그 유형들의 장단점을 구분을 하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서 화합을 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 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가슴형이 있고 두뇌형이 있고 장형이 있다. 그 세 가지 유형이라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는 내 이 소우주라는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지구라는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는 그 유형이 있다. 결론은 가슴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의 이 구조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가지고 있는 직관력으로 무엇이 위험하고 또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위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9가지 유형 가운데에 또 세 가지 성향이 나눠집니다. 성향이 나눠지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탐진치를 말씀드릴 때 이제 탐욕이나 어리석음을 빼고 이 화를 다루는 부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슬픔으로 바꿔서 하는 의존형이 있는가 하면 화를 회피해서 정말 고립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남들에게 그대로 표출을 하고 그것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성과를 내는 공격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가운데에 이 유형이 어떻게 세 가지로 나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형입니다. 의존형의 장형의 1번과 가슴형의 2번, 두뇌형의 6번은 저희가 의존형으로 봅니다. 왜 의존형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각을 지극히 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억제한다는 건 관계 안에서 2번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에 무엇이 잘못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맞추는 형이에요. 6번은 조직에서 본인이 도태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추는 형입니다. 1번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에 맞추다 보니 그만큼의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억제된 유형을 저희가 의존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억제된 유형을 저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하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2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6번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신뢰받아야 되고 만약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게 이 사람 믿음입니다. 늘 의심하게 돼요. 아, 내가 잘하고 있나? 1번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나? 늘 스스로가 비판하고 비판의 잣대가 자신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2번 역시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하고 그래서 공동체 지향적이고 남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장형의 1번과 가슴형의 2번과 두뇌형의 6번을 우리는 의존형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권리를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번은 굉장히 관계 안에서 헌신적이고 6번은 조직 안에 헌신적이고 1번은 큰 사회의 틀 안에 헌신적입니다.
자, 두 번째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가슴형 4번, 그 다음에 두뇌형 5번 유형, 그 다음에 장형 9번 유형. 지금 숫자로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저기 들어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번 유형의 특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의 간략한, 그 다음에 그 2번, 6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공부하는데 무슨 이렇게 복습이 많을까? 네. 그래서 이 4번, 5번, 9번 유형은 내향적이고요. 자신의 내면의 정체성을 찾는다. 욕구를 내면적으로 해결하며 머리와 가슴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회피형은 행동이 억제된 유형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행동이 억제된 유형이라는 것은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가슴형 4번 유형은 주로 과거에 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슴형들은 과거 지향적, 그 다음에 두뇌형들은 미래 지향적, 그리고 장형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에만 있다. 바로 현재에만 있다 해서, 그런데 과거 지향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4번은 맞겠죠. 그리고 근데 5번은 무엇이냐면 5번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5번이 제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시스템과 문서와 이런 것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두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심지어 지금 5번 유형이 이 TV 앞에 앉아 있다면 스님이 말하는 애니어그램의 5, 6, 9를 잘 설명하고 있나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책들을, 많은 자료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유형들이 TV 앞에 있다면 저랑 수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아주 잘 하실 분들이 5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5번 유형들은 행동이 억제되어 있어요. 다시 뒤로 가기 때문에. 자, 이제 9번 유형은 무엇이냐면 9번 유형의 참여라는 부분을 혹시 전전주차에 가셔가지고 9번 유형을 보시면 참여가 있습니다. 9번의 참여는 흔하게 저희가 농담처럼 하죠. 영혼을 드러냈다. 지금 첫 줄에 보면 정체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4번은 지극히 자기 내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5번 역시나도 다시 지시간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아요. 9번 유형은 움직이지 않는 건 상대에게 그냥 참여예요. 이 정체성을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번 유형이잖아요. 9번 유형은 저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제가 계획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지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이 필요하면 움직여요. 조직이 필요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9번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아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소임 같은 경우도 네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네, 그럼 저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8번 유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전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9번 유형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럼 그럼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9번 유형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이게 회피형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격형의 유형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는 가슴형의 3번, 두뇌형의 7번, 그 다음에 장형의 8번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9번 유형의 저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목표가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은 본인들의 성공이나 본인들이 가야 할 바를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또 주변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불편해지죠. 그 7번 유형의 자유분방함이 주변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가라고 예전에 7번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 서울역 앞에 많이 계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다음 날 뭘 해야 되냐? 소풍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야 됩니다.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그 모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날 점검을 해야 할 선생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분이 7번 유형의 선생님인데요. 나타나지 않아서 아침 내 모든 6번 유형과 뭐 3번 유형 모든 유형들이 막 걱정을 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이 정작 7번이 기획했기 때문에 이 7번은 놀이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기획했기 때문에 이분의 점검이 필요한데 이분이 아침에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아니 저기 뭐야 김 선생이라고 친다면 김 선생 아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출발할 때 다 됐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어떡하나 좀 일찍 오지 이랬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어제 우리 저기 뭐야 장모님 댁에 저기 누가 와가지고 뭐 하여튼 누구 와서 밤에 그 축하해 주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또 이거 해줘야 돼서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결론은 지금 이 현장에 옆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 걸 생각을 미처 이분들은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즐거웠던 얘기만 장황하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웃으면서 제가 뭐 가서는 현장에 가서 잘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상 또 하면은 그 현장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잘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주변은 불편하다. 그래서 이분들 3번의 이 공격형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감정형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을 사용하고 만다? 이런 분위기를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유형들이 3번 유형입니다. 그리고 8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날 따르랍니다. 날 따르라. 무조건 날 따르라. 잔소리 필요 없어. 날 따라. 그런데 분명 무언가를 결과물은 정확히 조직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 7, 8을 우리는 공격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감정을 억압합니다. 왜? 저도 일을 해보면 저도 장령이라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무언가 일을 할 때, 행사를 치를 때 일단 감정은 뒤로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불편한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화가 훅 올라와요.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들은 감정을 굉장히 사소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익되지 않아. 그리고 나서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마치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감정을 다스리기는 조금 힘드신 분이라 그냥 또 웃고 가기 때문에 감정형들은 실질적으로 감정형들이 봤을 때 3, 7, 8을 공격형이라고 주로 많이를 합니다. 감정형도 그렇고 두뇌형도 그렇고 이분들의 이 걸음폭은 장형들의 이 걸음폭 저런 3, 7, 8이 가지고 있는 그 두뇌의 그 회전폭이라든가 이 폭을 다른 분들이 좀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느끼기보다는 실행하고 생각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저 실행하고 빨리 여기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그 성과 위주로 생각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들은 3, 7, 8 유형을 우리는 공격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 세 가지 성향을 애니어그램에서 유형별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화쟁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화합이에요. 화합.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화와 화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화합할 것이냐. 우리가 사찰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주변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도반들 사이에서 어떻게 화합할 것이냐. 물론 저희 그 화합의 도구는 이제 입으로 화합하고 몸으로 화합하고 뜻으로 화합하고 그러한 육화합이 있습니다. 육화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견해로도 화합하고 이익으로도 화합하고 그다음에 계로서도 화합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도구들은 잘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그 사찰에서 성향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경전을 읽고 뭐 절을 하고 이렇지만 그 장소를 떠나와서는 서로가 비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나 우리 이제 불자님들께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또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선방에서 공부를 할 때 전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화합을 깨트리는 화합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고자 해요. 그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소임자가 뭐냐면 불을 끄는 소임자가 하나 있고 또 불을 켜는 소임자, 불을 끄고 켜는 소임자, 뭐 저희가 선방에 공부할 때 아주 있어요. 여러 소임이 있어요. 뭐 공양간 소임, 그다음에 정두 소임, 정통 소임. 근데 그 부분 그 중에 이제 고요하게 그 7일 동안 제가 정진할 때가 있어요. 철야 정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밤에 저녁 늦게 5시 이후로가 되면 이제 저녁이 어슴푸레해지면 불 켜고 끄는 요 소임자가 그 불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적정한 환경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 이제 같이 공부를 좌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를 놓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께서 어이 불 안 켜요? 이런 거예요. 화가 나서 불 안 켜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서 이제 가서 얼른 그 소임자가 불을 켰죠. 불을 켜니까 옆에 있던 다른 스님이 그 침묵하고 이제 전부 그 수행회를 가야 되는데 그 침묵을 왜 깨냐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참 기다림을 할 걸 침묵을 왜 깨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딱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저 세 번째 스님이 다 침묵하자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썰렁한 유머인가요? 결론은 뭐냐? 침묵을 깨고 화합을 깨는 건 조금 상대를 가지고 있는 너무 해야 된다. 뭐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또 의무감, 책임감에 비추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화합은 자연스럽게 깨진다. 그 공부를 같이 해가는 가운데에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의 차이들을 저희들은 기다림이 조금 미숙하다. 그래서 결론은 화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명상에서도 멈추고 그리고 바라보기가 있듯이 명상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려면 그리고 불교가 생활에 들려면 저희들이 이러한 공부가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에서 그렇게 하듯이 명상에서 멈춤은 기다림 같습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기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사항들을 바라본 후에 한마디가 나간다면 우리는 화합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서 화와 쟁의 다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각 유형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